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 금년도 7급 1차 시험이 지난 토요일날 실시가 됐습니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신 수험생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절적으로도 힘든 시기에, 그리고 시험 당일뿐만 아니라, 시험을 치르러 간 당일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시간들, 그 과정들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리고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곧 발표가 이제 있을 것이고 결과의 희비가 갈릴 테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준비하셨던 과정의 가치가 많이 희석되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기출문항들의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출문제지 원문에다가 가피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 문항을 풀어야 되는 데 있어서 포착해야 되는 키워드, 그리고 주요한 풀이 과정의 핵심 포인트들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점검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문항을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진 않을 겁니다.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확인하는데 충분히 정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문항들은 좀 스킵하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은 금년도에 시험을 치르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본인 시험지가 있으니 점검하시는 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 본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반드시 2024년도 7급 국가직 피셋 상황 판단을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이게 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문항 다 풀고 나서요, 간단한 분석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지금 1번을 보시면 전형적인 법령형이 나왔습니다. 법령형이 나왔고 표제가 딸릴 것으로 예측은 했지만 이제 표제 없이 쭉 등장을 하고 있죠.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줄 쳐놓고 좀 크기를 키워서 여러분들이 보신 시험지하고 대비해서 보시는데 의미 있도록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런 얘기들은 아마 원문에 없는 거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표현한 단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쭉 보시면 사실은 없어요. 별로 제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근거 조항과 거기에 어떤 정오 판정의 정확한 형태, 근거 판단 형태들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의혹이 없도록 적어놨어요. 요거는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쭉 가면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설명드릴 만한 게 없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제가 적어드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각 선지를 보셨을 때 정오 판정이 어디를 봐서 내가 이걸 맞다 틀리다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점검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3번 마찬가지요. 3번도 위원회 관련 문항이 나왔고, 이건 우리가 줄곧 많이 풀어보셨던 얘기인데 전혀 정족수 관련해서 요건에 계산이 들어가거나 하는 거 없이 단편적으로 틀린 그림 찾기 정도의 단순한 형태로 출제가 됐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우리가 종전에 보면 4번까지 법령형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판례 사안을 가지고, 그죠? 종전 대법원 판례가 이렇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렇다라고 해서 제사 주제자를 옳게 짝지어는 매칭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제사 주제자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요, 요거 직계 비속 가운데 요 키워드를 만약에 혹시 간과하셨거나 하면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죠. 여기에 너무 주목하셨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여기 직계 비속이 아닌
고령자, 최연장자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남녀 불문, 뭐 최근체 중에 연장자 이걸 적용하셨다면 잘하신 거고, 여기에 혹시나 이거를 간과해서 실수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제시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번도 전형적인 뭐 독해 형태가 나왔죠. 비문학 독해가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뭐 다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근거의 핵심 뭐 문장이나 단락이나 단어 정도를 체크를 해놨고요. 그래서 선지마다 어디를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근거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진입 판정을 하는 게 없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담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살짝 다른 표현으로 바꿔놨느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맡겨도 될 것 같고요. 5번은 6번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런 것들 소위 복면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면을 쓰고 있는 블랭크 처리된 자리의 숫자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개별 숫자들의 정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이 상태, 원문에 있는 갑을병정의 걸음수, 그래서 합이 누구 199, 998이 나오도록 하는, 그냥 아주 우리가 어린 마음으로, 동심의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자릿수 넘겨, 그래서 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원시적으로 체크하시면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쪽을 보면 여기 이제 하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14죠. 14인데 여기가 지금 뭐냐면 99, 89, 9가 나와야 돼요. 9가. 그러면 하나 받았으니까 5죠. 그럼 4가 되거나 14가 되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블랭크를, 복면을 벗겨놨어요. 어떻게? 둘 중에 하나만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가 2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이 올라가고, 그래서 나머지 빈칸의 합이 이렇게 돼야 걸음수 전체 합이 맞더라라고 단순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시면 페이지 넘기는 속도가 좀 느리네요. 자, 옳은 것만을 찾아라. 이렇게 어떤 수의 어떤 개수들을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할당하고 분배하고 분할하는 경우의 문제들은 우리가 주로 많이 다뤘습니다. 지금 7개의 공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3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는데 100g을 초과해 담을 수 없고 적어도 2가지 색을 공을 담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각 상자에는. 그럼 여기서 총 7개니까요. 적어도 2가지 색이니까 일단 2개 이상은 와야 되는 거죠. 2개 이상은 와야 돼서 2개, 3개쯤으로 쪼개는 건 뭐 당연한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3개를 가지는 공의 종류 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정하시면. 자, 무게 조건에 따라서 빨간색이 지금 3개, 하나당 30g짜리가 있는데요. 얘를 다 같은 색으로 못하니까 이 2개, 여기 3개 중에 2개하고 그 다음에 2개가 돼서 50이 되면 오버가 되죠. 그러니까 노랑이 와서 우리가 딱 100g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2개, 1개로 반드시 한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조합이 돼야 한다라는 거 결정하시고 나면 나머지 여기서 하나 남고 여기서 하나 남고 이 2개가 각각 하나하나씩 쪼개지면서 이렇게 조합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조합으로 들어가야지만 문제 조건에 부합하도록 색이 적어도 한 2개 이상 돼야 되고 100g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전에서도 저는 이제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뭔가 이쁘게 정리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가 여백에다가 이렇게 개수 이렇게 한 상자 들어가는 거 놓고 바로 개수들의 조합을 따져 보시면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고 나면 이 보기의 판정은 너무너무 수월하게 판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 같은 거 빨간색 공은 모두 다른 상자냐? 그렇지 않죠. 빨간색 공이 하나하나 이렇게 쭉 펼쳐지지 않는 상황임을 우리는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게합이 서로 다르다.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빨간색 공이 담긴 상자에는 파란색 공이 담기지 않느냐? 담기죠. 요 케이스 보면. 그 다음에 세 개의 상자 중에 공무게합이 가장 작은 상자에는 파란색 공이 담기게 된다. 예. 이쪽 파트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에도 조건을 주고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 선정이죠. 작품만을 골라라라는 거죠.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지금 일단은 최종 점수가 75점 이상이어야 되는 작품만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기본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조건에 따라서 가감해서 산출을 하죠. 기입하시면 돼요. 이 조건에 따라서 50명 미만. 근데 이제 요거 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어딨죠? 네. 자, 요거 보시면 되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제외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75점 이상인 작품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건데, 기본 점수에서 지금 스태프 인원이 50명 미만이다. 그러면 50명 미만이니까 감점을 주면 되고, 감점 가점만 여러분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셔서 요거에 대한 오류만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놓고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요거 가능하고, 건드리지 않았고 요것도 10점이 추가돼서 75점이 이상이 된다. 두 작품을 골라내시면 되고,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시험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거, 두 작품 모두 흥행이냐 아니면 직전 작품 실패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일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9번, 10번이 이제 뭐 얘는 배치가 전형적으로 2문항 한 세트짜리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9번 문항은 뭐 어차피 이제 일치부합입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서 맞냐 틀냐를 보는 건데 거의 그대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뭐 여러 군데에서 근거를 발췌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추론의 여지가 다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말 바꿔놓은 정도에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제가 다 키워드 내지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문장 이런 것들을 체크해 뒀으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0번 문제를 좀 같이 볼 텐데, 10번 문제 보시면 가에 해당되는 수를 찾아라 라는 거죠.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10번 문제, 우리가 사실은 세트 문항, 즉 한 지문에 두 문항이 나오는 경우에 그 두 번째 문항은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출제되는 게 의뢰 그랬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많은 분량이 일치부합에서 다 할애하지는 못하거든요. 않거든요. 그럼 일부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여기에 뭐 이제 비트 수에 따른 뭐 이 시간의 소요량의 변화,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 10번 문항을 푸는데 얘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느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보시면 2의 56개의 키를 1초에 체크할 수 있는 컴퓨터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속도가 2배가 될 때마다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럼 속도가 2배가 된다는 말이 뭐냐? 속도가 2배가 되면 시간이 절반인 거죠. 이 양을 2분의 1초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초니까 얘를 1초 단위로 환산하면 다시 얘가 번분수가 되면서 2가 더 곱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관계를 체크하시면 1초에 2의 57제곱이 체크가 된다. 그 비트수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것만 놓고 속도 2배의 지수가 하나씩 커지는구나 라는 것만 놓고 보시면 60비트 2의 60제곱이죠. 2의 56에서 2의 4제곱이니까 16배가 됩니다. 속도가. 그러니 4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겠지라고 손대지 않고도 사실 계산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 지수의 관계.
요 어디 있어요? 요거 2의 60제곱. 얘네들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연, 이런 부연 설명이나 제가 해설지 원문에다가 기록한 내용을 뭐 빼곡하지 활용하지 않아서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죠? 60제곱, 56제곱, 60제곱. 그럼 당연히 2의 거듭제곱. 이렇게 시간과 속도가 반비례 관계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9번, 10번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 보시는 거 연습하시고요. 자, 그리고 11번은 다시 이제 법령형이 예년에는 뭐 11, 12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 11번 하나에서만 출제가 됐고 12번이 계산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11번도 무난합니다. 제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었던 단서 나오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간의 관계, 원칙이 재량, 단서가 기소,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 호에 근거하는, 몇 호에만 국한한 얘기냐, 이런 것들이 늘 나왔던 패턴이라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 페이퍼를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의심 없이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2번이죠. 12번을 보면 자료 판정이다. 단순 계산입니다. 사실 A4 용지의 장수 단순 계산인데, 지금 인쇄 규칙을 봤더니 한 면에 두 쪽씩이에요. 우리가 소위 모아찍기 하죠. 단서가 나오니까 무조건 체크 포인트가 되고 중요도가 상에 해당되는 보도 자료까지 읽어주셔야 되고, 그럴 때는 한쪽씩 인쇄하는 예외 사항이 주어져 있고요. 단면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단서가 또 나옵니다. 중요도가 하예요. 이거는 서류 그 자료의 종류가 제한되지 않아요. 그냥 하면 무조건 양면으로 예외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원칙은 뭐다라는 거예요? 두 쪽에 단면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외 사항들을 체크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막 굳이 우리가 실수를 유발하는 함정이 들어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않는데 시험장에서 계산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혼동이 오는 거지. 그래서 뭐 틀렸다면 틀렸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원칙은 2분의 할 거고요. 플러스 1쪽 한쪽으로 되는 조건만 추가가 됐다면 그대로로 가고요. 플러스 양면만, 이게 지금 같이 작동되는 건 없어요. 양면만 추가가 되면 4분의 1로 해서 무조건 올림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문제를 풀 때 내가 기준치를 잡아둬야 되는 사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중요도상의 보도자료 한쪽이죠. 한쪽. 그러니까 이 쪽수를 그대로 장수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요거는 원칙대로 그대로 2분의 1인데 딱 떨어지니까 17장이 필요할 것이고, 보도자료가 하니까 양면입니다. 양면이면 어떻게 돼요? 4분의가 되죠. 그런데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1점 얼마? 2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얘는 원칙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2로 나눴을 때 2장, 올림이니까 2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장수를 쭉 더해서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동을 할 겁니다. 제가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것 같긴 한데, 뭐 심리적인 불안감이죠. 심리적인 요소, 그리고 뭐 이제 기질적인 부분이라든가 건강상의 어떤 그런 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장 안에서의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라 그럴까요? 오해돼서 들으시진 않았으면 싶은 거죠. 충분히 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딱딱딱 계산이 되는 게 쉬운 일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분명,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점검 단계니까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13
1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13번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그 독해형이 나왔는데 얘는 장명법에 관한 어떤 일종의 규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독해의 문항과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지금 부칭을 붙이는 거예요. 뒤쪽에다가. 그래서 아버지 이름 뒤에 S와 손, 아들은, 딸은 S와 도티르를 붙여서 예를 들어 나온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름이 같으면 할아버지 이름까지 해서 장명하기도 한다는 또 예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여기 좀 굵게 또 쳐놓은 부분들이 각 선지의 정어 판정의 핵심 문장들이 되고 키워드가 된다는,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번, 2번 우리 보시면 돼요. 여기서 1번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의 부칭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이름까지만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름 안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 부칭만으로서 부르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금 이거 전화번호를 발행하는 거죠. 발행할 때 이름 부칭이 아닌 이름의 영어 알파벳이니까 요것만, 이름이 이제 앞쪽에 있거든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1문단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부칭이 앞에 사람은 스텝파운 손이고 뒤에 사람은 요손이라 일치하지 않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 동일한 부칭 아니에요. 앞에는 요손, 뒤에는 욘스도트리, 아들과 딸이라 다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 제시문에 제가 기록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근거를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4번 보시면 옳은 거 찾는 건데요. 지금 10명 중에 4명을 선발한다. 일단 체크해야 되겠죠. 순위가 높은 선수 우선 선발인데요. 최소한 1명씩은, 소속팀에 1명씩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최소한 1명씩은. 자, 공동순위 없고요. A팀이 4명이 A팀, 3명이 B팀.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굳이 표는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그냥 제시문에서 요걸 기준으로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쓰던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요거죠. 요거고, 요거는 이제 당연히 세팅되는 기본 상황이니까 요걸 토대로 얘를 가지고 각 팀의 순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게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와 이러거나 저러거나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와중에 과연 문제에 부합하는 그 순위들은 어떻게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의 부담이 많이 되셨을 텐데, 이 문제는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258인데 C팀, 여기서 보면 C팀의 가장 낮은 선수가, 그죠? 미니멈이 여기 맥스보다 높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2팀을 빼고 나머지 여기 5위를 위로 보면 2 하나 빼니까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3개를 3순위를 다 가져가야 되고, 나머지 이쪽에서 몇 개입니까? 4순위를 가져가야만 하는 형태로 결정이 됩니다. 배치 결정이 바로 됩니다. 그냥 이러거나 저러거나 여지가 없이. 그래서 이걸 토대로 판정하시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정어 판정에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1위는 당연히 C팀이고요. 예, 그쪽. 여기 최소가 여기 최대보다 높다고 했는데 당연히 B팀이 가지고 있지 않은 1순위는 C팀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A팀 소속 선수 중에 국내 순위 가장 낮은 선수는 9위. 9위가 되면 이거는 이제 9위로 예를 들어서 밀고 쭉 올라가면 4위가 여기서 A팀과 C팀에 동시 배정이 되면서 충돌납니다. 예, 그런 것들도 시험 문장에서 그렇게 해서 확인하셨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순서가 바로 탁 확정이 됐다면 얘를 통해서 말이 안 되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국가대표 중에 국내 순위가 가장 낮은 선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뽑는 거죠. 1명, 2명, 3명인데 여기 못 뽑잖아요. 이 틈에 뽑아줘야 되니까 6위가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3, 4위는 당연히 C팀에 속해 있다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 자, 발문에서 유일하게 제가 좀 체크해 놓은 게 뭐냐면, Q 100리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등등이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경우에 우리는 최적 계산형이다라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했는데, 이 최적 계산인 경우에도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순위 같은 것들이 각 팀의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only. 그러면 사실은 최적 계산 형태로 볼 수 없죠. 이러거나 저런 거나인데 그 중에서 가장 효용성이 높은 이제 문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것이 뭐 비용 관련이냐, 시간 관련이냐, 거리 관련이냐 뭐 등등이 기준이 되겠죠. 항목이 나오겠죠. 얘도 이제 비용인데 비용을 최소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가 되는 건 어떤 코스로 가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된다면 이건 어려운 최적 계산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죠. 보시면 A와 B를 2대1의 비율로 혼합해서 만듭니다. 그럴 때 B와 같은 부피가 생산이 되고 A는 X, Y를 2대1, 1대2 그리고 X와 같은 부피 A가 생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이제 Q를 만들기 위해서 A, B를 이제 만드는데 A는 원료 X, Y, 그다음에 B는 원료 Z, W를 가지고 만드는데 Z나 W를 사용하는데 얘는 혼합 비율에 관계없이 원료 절반의 부피에 B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도 필요하면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탁 포착이 됐다면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 지금 시험지에는 여기까지만 이제 주어져 있는 기본 정보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시면 여기까지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A라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X, Y가 필요할 것이고 B를 만들기 위해서도 Z, W가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1대2라고 되어 있죠. A는 맨 첫 번째 1대2입니다. 1대2. 그래놓고 X와 같은 부피입니다. X와 같은 부피. 예. 근데 지금 A는 어떻게 돼요? A는 A 대 B가 최초에 A 대 B가 2대1의 비율이죠. 2대1. 그렇죠? 2대1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A를 얼마? 200. B를 얼마? 100. 혼합량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100리터. 왜냐하면 이만큼이 Q로 생산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A가 200, B가 100. A가 200 되려면 요거 따르니까 X는 200, Y가 400. 그래서 가격, 리터당 가격이니까 둘이 이렇게 곱해 주시면 X와 Y의 가격이 그냥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비율 그대로를 생산하니까. 근데 이 B 같은 경우도 관계없이에요. 관계없이.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냥 싼 W만 포착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경우가 없죠. 그냥 난 너로만 생산할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600 만들어내고 그걸 토탈 더해 주시면 Q 100리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의 값이 저절로 완성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보도록 하죠. 자, 16번 보시면 보기에서 옳은 거 찾는 건데요. 지금 게임의 승자는 1점을 얻고 패자는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무승부가 없죠. 다른 선수보다 2점이 많아지면 그 선수가 경기의 승자가 되고 경기가 종료가 되는 상황이고, 상황을 봤더니 n번째 게임을 끝으로 갑이 승자가 되고 종료됐습니다. 단 n은 3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n이라는 미지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복이나 어떤 뭐 선지의 정오 판정에 일반화된 식을 토대로 거기 식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 언급된 내용들의 진위를 판정해야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구체적으로 몇 번 우리가 트라이 해보는 겁니다. 트라이. 자, 갑이 최소 경기 횟수로 승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자. 그리고 소위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봤더니 n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 기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나고, 그리고 그 전 단계 등은 어떤 상황으로 펼쳐질 거야를 추론만 하시면 됩니다.
자, 2회가 되는 경우 볼게요. 2회. 당연히 갑이 연속적으로 이겨줘야 됩니다. 그죠? 승이 돼야 2회에서 끝나죠. 근데 물론 얘는 3보다 크니까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날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4회에 끝나게 됩니다. 왜요? 요때까지는 얘가 이렇게 이기든 얘가 이렇게 이기든 결국 1회에서 득점한 사람이 2회까지 득점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나지 않게 하려면 다른 사람이 득점해서 무슨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동점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것쯤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그 정도는. 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이겨야 돼. 동점에서 시작해서 연속으로 승리했을 때 우리가 게임이 종료가 가능하다. 마찬가지 6회도 2회에서 크로스, 4회까지 크로스. 그래서 여전히 동점되는 상황에서 연속으로 이겼을 때 게임이 종료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냥 표로 그냥 몇 개 제가 제시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도 그게 판정이 됐다면 충분하다는 거지. 물론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혹시 탁구 스포츠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듀스 상황에서의 승패를 결정하는 룰과 똑같죠. 근데 이거는 그냥 여담이에요. 뭐 탁구를 치시는 분이나 그 룰을 아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불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유불리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아. 그럼 여기를 n이라고 놓고 보면 그 전 이런 단계로 우리는 그 상황들을 추론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n이 홀수인 경우가 있냐? 홀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홀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조건에다가 단 그죠? 2점이 많아지면 경기가 종료되는데 단 25점 까지만 이제 2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서 25점까지를만 진행해. 25점을 초과하지 않아. 그럴 때 25점을 먼저 획득한 사람이 이겨. 라는, 그죠? 25점까지만 진행한다. 그 이론은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가나다의 보기의 정오 판정의 상황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바뀔 수 있다. 정오 판정이. 왜? 여기서 예외가 되니까. 그렇죠. 홀수에서. 그럼 24회쯤에서 어떻게 됩니까? 24회쯤에서 동점이 됐는데 마지막에 한 점. 그죠? 약간 슛 오프 같은 느낌이죠. 한 점 마지막 얻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그때는 연속 2점이 깨지면서 예외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것조차 우리는 뭐예요? 그냥 추론하시면 됩니다. 식으로 뭔가를 이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수업할 때 간혹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직관으로 뭔가 판정하는 기준을 쉽게 헤아리거나 세우기 곤란하고 어려운 사정의 문제일 때 그때는 몇 개만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이게 맞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좀 크잖아요.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확한 어떤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미지수 도입하고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이런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지라고 그냥 끝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이 홀수인 경우가 있냐? 없어요. n이 홀수인 경우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그죠? 그 전에 을이 이겼을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났는데? 아니죠. 1점을 앞서 있는 상황이어야 돼, 갑이. 그러니까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전, 여기는 두 선수의 점수는 같았다. 그쵸? 무조건 같아야 되죠. 그래야 두 번 이후의 게임에서 갑이 모두 이겨서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경기가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을이 이겼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을 이기고 갑 이기고 충분히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다는 것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승패를 결정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결정되는 전전 그 이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두 개 단위로 크로스 동점이 발생했을 것이다. 2점 차이 발생하는 것이 방지가 됐다라는 그냥
그 정도의 차원에서의 결정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갑이 치른 3경기의 순위를 모두 합한 것은 하고 나와 있죠. 10명이 참여하는 경기가 있고요. 현재까지 3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순위, 공동순위가 나온다면, 자, 공동순위가 나온다면 그 순위 포함해서 공동순위자의 수만큼 이어진 순위 각각에 따른 점수의 합, 그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확실히 나와요. 공동 3위가 3명, 하나, 둘, 셋, 그죠? 3위가 이렇게 이어져서 세 순위를 할당을 받고 그 점수는 더해서 3 나누는 값, 20이 부여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순위는 6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상황 보겠습니다. 갑은 3경기에서 157점을 획득했는데 공동순위는 어떻게? 한 번 기록했어요. 한 번. 치러진 3경기에서 공동순위가 4명 이상인 경우가 없다는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2명 또는 3명만 발생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그럼 157점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순위에 따른 점수를 비춰 봤을 때 과연 지금 공동순위 3명 내지는 2명이잖아요. 2명.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1위가 2명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150점입니다. 150점. 근데 이건 뭐예요? 둘의 합산 점수니까 각각 개별적으로는 반 나눠서 떨어지죠. 근데 157점 가지고요. 앞에 부분 큰 점수들이 공동순위가 돼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그죠? 이렇게 1위 2명한테 75점이 돼. 75점을 빼고 나머지 순위가 개별 순위로 해서 150점이 가까워질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100점 50점에 요거 7점. 그죠? 한 자릿수 이상한 거 요것이 바로 공동순위의 영향으로 부여받은 점수겠거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점 50점에서 1, 2위가 됐다고 단정하시면 돼요. 이게 가능성을 타진하실 때 정말 디테일하게 막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앞선 순위에서 점수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2명으로 3명 가면은 더 떨어지니까 180에서 어떻게 돼요? 180에서 3명이 나눠지는 거니까 내가 부여받는 점수는 더 떨어지잖아요. 낮아지죠. 그러니까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7점이라는 건 2명이 공동순위였다면 곱하기 2, 3명이 공동순위였다면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순위별 점수에 따라서. 그런데 21점이 되는 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어진 순위대로 주니까 없어요. 근데 딱 8, 6이 눈에 보였잖아요. 눈에 보이면 가세요. 그 눈에 보여서 여기서는 그 14점이라는 만들어져서 나한테 2명이 공동이 되면서 나한테 7점이 부여되는 상황 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함정이 있거나 조심해야 될 거라는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보였으면 그거대로 밀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14점 그러면 6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순위를 결정을 봐주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PD님 마이크 목소리 좀 지지직거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너무 붙여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띄워서 할까? 네. 자, 18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X 딱 하시고 지금 뭐 4가지 항목이 나왔어요. 그 메일 공지 뭐 이런 것들은 4가지 항목이 나왔고 접속할 수 없는 메뉴는 각자 1개 이상 있대요. 그럴 때 갑을병정의 대화인데요. 보시면 일단 갑병정의 확정적 항목을 토대로 하십시오. 왜요? 갑은 나는 뭐 이렇게 여기다가 원래 실전에서 쓰실 때는 여기다가 조그맣게 갑을 병, 정 이렇게 해서 초성만 놓고 쓴 다음에 요 여백을 그대로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따로 뭘 빼가지고 표 만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설명을 위해서 제가 요 밑에다가 쓴 거니까 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나는 결제 포함한 2개 메뉴에만 접속할 수 없고 그럼 결제가 안 된다는 거 표시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모르겠죠 아직. 을병정은 모두 이 2개 메뉴에 접속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 주르르륵 이렇게 일단 써줄 수 있겠죠. 갑의
진술,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을은 병이나 정이 접속하지 못하는 메뉴는 나도 전부 접속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병이나 접속할 수 없는 을이죠, 을. 요건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여기로 옵니다. 나는 문의에 접속해서, 문의, 요거 썼겠죠, 이렇게 썼겠죠? 병, 문의. 그 다음에, 그럼 요게,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나는 공지에 접속할 수 없어요. 공지, 정의. 그리고 병은 공지에 접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까지 썼을 거예요. 그죠? 요거 쓰고 주르륵. 그 다음에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그죠? 아니, 요거 쓰고 요거. 이렇게 두 개 확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서 이제 갑, 을의 내용을 가지고 고려합니다. 고려해서 보면 이 을 같은 경우는 병이나 정이 접속하지 못하는 메뉴, 나도 접속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접속하지 못하는 결과가 을의 결과로 접속 여부를 확정시켜 주죠. 그리고 여기가 똥똥똥, 그죠? 다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나 또 접속이 돼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셨죠? 접속이 안 되면 다 접속해야 되거든요. 그 접속이 가능한 항목으로 갑의 결정을 보시고 나면 한 요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지 보시라고요. 그럼 공지에 접속할 수 없어? 아니, 그럴 수 없는데?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뭡니까? 요 상황에서 얘를 보고 얘를 추단할 수도 있죠. 막바로.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확인을 다 오픈을 해야만 우리가 정어 판정이 가능한 건 아니다. 이건 늘 수업 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렇게 뭔가 배치 결정형의 요거 매칭 관계를 따질 때는요. 내가 하나씩 실마리를 벗겨 나갈 때마다 선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시간을 원천적으로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보시면 그 다음에 요게 확정이 돼요. 똥똥똥이기 때문에 얘가 확정됩니다. 얘가 안 되니까 너도 안 되죠. 안 되니까 넌 됩니다. 그러므로 너가 안 되죠. 그래서 쭉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뭐 얘는 결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나머지 선지를 통해서 선지의 어떤 정어 판정은 이 결과표를 보면서 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다 구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지 여부에 갑의 공지 접속 할 수 없는 그거를 파악을 빨리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19번을 할 텐데요. 19번 보시면 1층 바닥면에서 2층 바닥면까지 높이를 구하래요. 그런데 쭉 보시면 A, B가 써 있어. A가 1층, 그 다음에 B가 2층. 그럴 때 머리끝의 차이가 240이에요. 240. 그 다음에 위치 바꿨어요. 그랬더니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럴 때 높이 차이와 이럴 때 높이 차이가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의 키 차이만큼 원래 1층과 2층 바닥 높이 차이에서 키 차이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이거를 뭐 시험장에서 혹시 그죠? 2층에 B, 그죠? 2층에 B가 2층에 있고 그죠? A가 1층이에요. 그러면 B가 더 크니까 A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구나. 그 다음에 얘를 위치를 바꿨어요. 위치를 바꿔서 2층, 1층이에요. B가 이만큼 있고 A가 이만큼 있겠죠. 그럴 때 여기에서 여기 차이구나. 뭐 그림을 그려서 내가 완벽하게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어차피 이 수치의 차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키 차이만큼 더해졌고 키 차이만큼 빼졌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에 키 차이가 몇 번 들어가 있다. 2번 들어가 있구나. 항상 차이와 관련해서는 그 차이 발생의 원인, 요소, 항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항목을 우리가 타겟팅해서 찾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보정의 방법으로 가는 식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왔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결국에 여기서 10을 빼든 여기서 10을 더하든 결국 1층과 2층의 바닥 높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뭐 함정 수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대번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 있다. 양쪽에 이중으로 이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다면 해결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0번.
20번은 가장 많은 액수를 지급받을 예술단체의 배정액입니다. 자, 단순 계산형이죠. 단순 계산형이고 우리가 30명 미만이거나 1억 미만인 단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30명 미만도 아니고 1억 미만도 아니는 A는 바로 제거하시고 나머지 B, C, D에 대해서 운영비, 이게 무슨 교육사업이냐 공연사업이냐에 따라서 운영비와 사업비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것, 계산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암산 정도나 적당히 표 안에 제가 지금 깊이 가필한 대로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가 많은 순차적으로 가고 전부 다 지급할 수 없으면 남은 거 잔액을 다 주는 걸로. 그럼 1, 2, 3순위가 돼요. 그럼 1순위 하시고 2순위 하셔서 3순위 계산할 것도 없죠. 왜? 다 나머지, 이게 지금 넘어가니까 나머지를 줘도 8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것은 1억 8천이다. 이렇게 결정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전형적인 단순 계산형이고 우리 시험에 되게 많이 잘 나왔던, 한 해에 뭐 2억에쯤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이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조금씩 드리면서 여러분들 받아보시는 그 페이퍼의 내용을 조금씩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21번이죠. 21번. 지금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만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실시되는 직무교육을 받았는데 2 곱하기,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좌석이 있어요. 앞에 2명, 뒤에 2명. 이동이 없었고 첫째 날 마지막 날은 4명 모두 교육을 받았고요. 자, 직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우리 발문이 뭐예요?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럼 뭡니까? 2일 이상 결석자를 선정하겠다 맘먹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갑은 내 바로 앞에. 그럼 갑은 어디예요? 뒷자리.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날 됐고, 셋째는 내 바로 뒷사람만. 그럼 병은 어디 있어요? 병은 앞자리. 그죠? 그 다음에 정이 교육 넷째 날에 내 바로 앞사람과, 그러니까 정이 뒷자리. 이렇게. 자, 지금 대화를 읽으면서 이것부터 파악이 되셨죠? 얘가 뒷자리니까 당연히 나머지 을은 앞자리가 되겠죠. 그래 놓고 갑과 을이 앞뒤로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왜? 여기에서 같은 날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갑과 을이죠. 그죠? 내 바로 앞사람만 결석해서 나는 출석했어요. 그럼 을이 갑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갑, 을, 병정의 위치를 결정 보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요? 1, 2, 3, 4, 5일 월화수목금 안 써도 됩니다. 그럴 때 지금 결석자 찾는 거죠. 셋째 날에 내 바로 뒤, 병 바로 뒤, 셋째 날에 갑만 결석했어요. 그죠? 그리고 교육 넷째 날에 내 바로 앞 사람과 나만 교육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갑이랑 병이 또 결석을 했어요. 그럼 갑은 일단 이수하지 못한 사람으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여기 갑이 둘째 날에 내 바로 앞사람, 갑의 앞사람 누구? 병. 지금 뭐 한 거예요? 결석자만 체크해도 이렇게 지금 이것도 선지 확인하십시다. 2명이 맥스인데 갑과 병이 확정되는 순간 더 이상의 판정은 의미가 없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석한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출석하지 않은 결석자를 빠르게 색출을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방향이구나, 이 정도를 결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 배치의 자리만 결정을 보시고 나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셔야 돼요. 한꺼번에 가지 마시고 자리 배치 확정,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결석자를 2회 이상 결석한 사람을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인데요. 가에 해당하는 수예요. 지금 10마리가 서로 각자 다른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개에서 10개겠죠. 10마리가 다른 개수로
두 마리씩 쌍을 이루어서 일부러 먹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도토리를 모으고 먹는 이런 모습이 매일 동일하게 반복됐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부터 10개까지 도토리를 모으고 각자가 서로 다르게, 그리고 두 마리씩 쌍을 지어서 먹습니다.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값에 해당하는 것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 첫째 날에 각 쌍이 먹은 도토리 개수가 모두 동일했고, 둘째 날도 각 쌍이 먹은 도토리 개수도 모두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먹은 개수가 그죠? 서로 달랐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같은데 그 차이 값이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조금 저도 문제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좀 의아했어요. 왜? 첫날에 먹었어. 그럼 먹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 거기에 모은 것들이 추가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에 고민에 조금 그 로딩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결국 그 처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매일 반복되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얻었던 것, 거기에서 짝을 지어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그것만 우리가 포착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10개 중에서, 그럼 일단 쓰세요. 이런 거 좀 10개 정도 쓰는 거는 일이 아니니까 쓰시고, 그 차이가 가능한 게, 차이가 일정한 경우, 좀 말이 이상하네요. 일정한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일씩 차이 나는 두 마리씩 이렇게 되는 경우, 내지는 이렇게 하나씩 그죠? 이렇게 밀려가면서 가는 요 케이스. 그 차이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차이가 얼마인 경우? 5인 경우. 요 두 가지밖에 없더라 이거죠. 두 가지밖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리셋된다. 매일 동일한 모으고 먹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니까 하루하루가 다시 서로 다른, 그러니까 뭐 하나 모은 다람쥐가 또 하나 모으냐, 그건 아니겠죠. 개수는 달리 가져갈 수 있지만 어쨌든 모은 개수, 거기에서 또 차이가 일정하게 차이값을 먹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인 경우랑 1인 경우 이것만 판정을 해주는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2 차이 나는 거, 3 차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조합을 체크하다 보면 뒤에 가서 대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돼요. 트라이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충분히. 자, 그다음에 23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조금 많이 실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탱크가 가득 차는 날을 묻는데, 신축 A 아파트에는 용량이 10,000리터예요. 빈 물탱크가 있고요. 3월 1일부터 물탱크에 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00시부터 10분까지 900리터 채우고, 입주민은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300리터, 그죠? 이렇게 이제 구간이 나와 있어요. 기간 안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 일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월 15일 날은 추가로 물 1000리터를 쓴다라는 거죠. 가득 차면, 중요한 건 뭐예요? 물탱크 가득 차면 중지하고, 물을 채우는 시간에는 물을 사용할 수 없다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자정이니까. 그때부터 10분까지 채워놓고 하루가 마감되는 때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사용량의 변화가 반영돼서 그날을 마감하는 거죠. 하루를 마감하고 또 다음 날 자정이 되면 또 채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 표현, 요 마지막 문장의 표현을 딱 읽었을 때 그건 미리 좀 체크를 딱 번뜩였어야 돼요. 왜요? 900리터가 그 전날 지금 요거는 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저 보세요. 요거 지금 1과 2 기간 동안에, 즉 3월 1일부터 5일까지, 그 다음에 6일부터 10일까지는 물탱크의 양이 변화가 어차피 채워지고 뒤에 사용하고, 그 변화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편하고 우리는 늘 그래봤죠. 그래서 605일, 405일, 그래서 5,000이에요. 그러면 이 1000리터 요거 추가로 사용하는 요 1000리터가 사실 이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간적으로도 이미 1000리터가 그 1000리터를 추가로 사용하는 그 기간 즈음에 뭔가 전후 일자에 이
가득 차는 어떤 사정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그냥 1000 그냥 빼면 됩니다. 얘도 빼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빼고 요거 1000리터 추가 사용은 빼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5000 나머지 5000이구나. 근데 그 11일부터는 200씩 차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요건 나중에 계산한 거니까 빼고 얘를 5000 요렇게 잡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소위 함정이라는 그런 요소에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5000이 아니라 어떻게 4100까지만 4100. 그러니까 그 전날 변화된 사용량의 탱크 양이 4110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 날 자정에 900을 채워 넣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사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5000을 채워 놓고 만인가요? 만 리터 채우고 놓고 이제 중지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시점이 그때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100을 넘기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 문제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4100으로 잡고 4100 잡고 1000은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넘어가서 5100. 그럼 얘가 25일이 5000이니까요. 26일쯤에 4100을 소폭 이제 넘기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다음 날 1일 후가 돼서 27일 후에 이 물탱크는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럼 3월 15일에서 16일인가요? 16일을 빼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요? 10일부터죠. 10일. 그래서 21을 빼주면 4월 6일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게 나중에 23년도 입법고시에 38번 요거를 한번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난의 생명력을 가장 늦게, 그죠? 가장 나는 생명력이 0 이하가 되는 가장 늦은 때 요거를 찾는 건데요. 이게 뭐 5일차 최초 생명력을 뭐 200을 줘요. 200을 주고 5일차에 물을 주면은 유지가 되는데 나중에 주면 감소하고 일찍 주면 그것도 일정한 기준을 감소하고 이런 페널티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요일에 따라서 뭐 물을 주는 요일과 안 주는 요일이 가미가 되면서 얘와 원리가 비슷합니다. 물론 관점은 반대죠. 얘는 채우는 거, 얘는 생명력이 까이는 거. 하지만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 가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규칙의 변화량을 토대로 매일매일 계산하던 것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기 직전에 어느 단계에서는 뭔가 분설해 가지고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날 일수가 언제까지 펼쳐질 수 있느냐 원칙에 입각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혀 딱 문제를 보면 다른 문제인데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원리를 공유하고 있는 문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선 문제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언급을 드리려고 했던 거 이제 놓친 게 있는데 뭐 이참에 좀 말씀을 드리면 그 16번 문제 있었죠? 아까 16번 문제에 2점이 더 많아지면 게임 종료되는 N회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요거 관련해서도 20년도에 5급에 13번 문항을 보시면 요건 이제 시계판을 놓고 주사위 놀이하는 게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명이 12시에 말을 놓고요. 뭐 주사위에 짝수 나오면 시계 방향, 홀수 나오면 반시계 방향.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 이 말이 서면 누가 이기고 비기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걸 뭐 24번 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뭐 관련된 그래 X가 뭐 A 값이 이기는 거 뭐 이렇게 X 횟수, 을이 이기는 횟수 Y 뭐 이래가지고 관계식을 통해서 도출해야만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16번 풀었던 것과 같이 그냥 몇 번 해보면 돼요.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약간 확률의 대칭성 같은 것의 직관을 통해서 판정이 가능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대비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가져오진 않았어요. 가져오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요거 관련된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것만이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2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자, 이렇게 뭔가 정오답의 그 문제풀이하는 어떤 과정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이 누락된 이런 문제도 늘 많이 봤던 형태일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 점수 1점이에요. 정답 맞힐 때마다. 추가 점수가 뭐냐? 맞힌 사람 수분에 틀린 사람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점 이상인 사람 합격하고 6문제 푼 결과가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원래는 여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있고, 제가 추가한 게 기본 점수 체크하셨을 거고, 추가 점수를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판정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 기본 점수는 당연히 지워지지 않은 여기까지. 왜? 여기서 2개, 여기서 2명, 누군지 모르니까, 아직 알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중간 기본 점수의 합계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 점수 얼른 계산하면 돼요. 그죠? 맞은 것분에 틀린 거 3분의 1, 2분의 2니까 1, 이렇게 됐습니다. 여긴 당연히 2개니까 1, 1이겠죠. 갑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입니다. 그러면 갑한테 5번, 6번을 뭐예요? 정답으로 주는 거지. 최대 점수를 물어보니까. 그럼 기본 점수 당연히 5점이 되고요. 추가 점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요것만 틀렸잖아요. 요거 빼고, 그죠? 3분의 1, 3분의 1, 3, 1, 1을 다 더해주시면, 이 계산이 막 복잡한 계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5가 되고, 5가 있으니까 10, 3분의 2, 그죠? 3분의 32 맞다라고 암산 정도도 가능하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4번 문제에서 받은 점수의 합이 을이 가장 낮냐? 1번, 요 중에서. 기본 점수가 지금 이렇게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1점이 있는 게 병과 정은 1인데 을은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그죠? 1을 못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을이 혼자만 낮아요. 기본 점수 동일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눈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뭐 별도의 상황들을 더 이렇게 연상하고 고려하고 추론하고 추리하고 할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4명 모두가 합격할 수가 없느냐? 4명 모두. 그럼 여기서 지금 요 판단, 니은에서 뭐예요? 을이 제일 불리하잖아, 지금. 그 을한테 뭐예요? 좀 몰아주는 거지. 을한테. 어차피 갑의 경우는 3점이고요. 그죠? 3점이고, 그 다음에 추가 점수를 보면, 추가 점수로 이미 얘는 5점 넘어섰으니 갑한테 5의 6회를 정답으로 줄 이유가 하등 없죠. 4명 모두 우리는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으시고 5의 6회 중에 을 2회를 줍니다. 을 2회를 줘요. 너 2개 다 맞췄지? 라고 봅니다. 그럼 4점이고 여기서 일단 1점이 붙으니까 6점이라 을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 병과 정이 각각 한 번씩 여기서 맞췄던 한 번씩 주게 되면 이미 기본 점수가 3점인데 여기까지 4점이죠. 근데 얘가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3분의 1은 덤이죠. 그래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걸로 발레로서 작동이 되고 유일하게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발레면 충분하고, 그래서 생각이 거기 정도 미쳐주면 말이 아닌데 합격할 수 있는데 이러시면 되는 거죠. 4명이 받은 점수의 총합은 뭐 기본 점수 13점에다 추가 점수를 요거 몇 명이니를 곱해서 더해준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천천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마지막 25번 보도록 하죠. 자, 25번 보시면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는 거고요. 지난 1년간의 대회 참가한 획득한 점수의 총합입니다. 그죠? 누적 점수가 되는 거죠. 높은 순위 매겨지고 매월 12월에는 챔피언십 대회가 있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1, 4위만 참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적별 점수가 나와 있고 요거 제가 요걸 이렇게 몰고 여기다 추가로 정리해 놓은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문구를 제가 담아놨으니까 추가해 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일단 2023년 12월 1일이고 24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4명은 23년도 12월 챔피언십 리그를 거쳐서
요 점수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총 점수는 지난 1년간에 획득한 점수만 삽입되므로 24년 1월 1일 총 점수에는 2022년 챔피언십 대회에서 획득한 점수가 빠지고, 요거 약간 페이크예요. 그러면 빠지고 더해지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단정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3년 1위, 4위 모두 22년도 대회에 참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죠. 그죠? 왜냐면 거의 1년 전 일인데 그 챔피언십 참가하지 않아도 그 1년 동안 누적 점수가 이만큼 돼서 최종 순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속지 않으시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여기로 점수가 내려갔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반드시 22년도에 참가한 성적 결과가 빠졌을 거다, 그때 단정하시면 됩니다. 왜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 점수가 추가가 되는데 총점이 하락했다는 것. 근데 총점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물론 22년도 점수가 빠지면서 더 많은 점수가 추가가 돼서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22년도는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23년도에 순수하게 챔피언십 리그 점수만 추가가 되면서 합산 점수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진하게 표시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7,500에서 6,000 떨어졌어요. 그럼 1,500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22년도 점수 무조건 까였다는 거죠. 까였다. 까이고 올라간 거예요. 그죠? 까이는데 어떻게 해요? 2,000이 까이고 500, 1,500 차이가 되는 건 이거밖에 없죠. 1,500 차이가. 그러니까 22년도 우승자가 A였어요. 2,000 까지고 3위에서 500 올라가서 1,500이 떨어진 결과를 만듭니다. 자, B 보죠. 7,000에서 7,250이에요. 그러면 B를 보면 250이 올라갔네. 그럼 요 두 개를 작동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에 4위였다가 여기에 3위일 때도 가능한데, 일단 얘는 확정적이니까 이거 외에 여지가 없으니까 내가 3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면서 얘는 그냥 4위. 그죠? 넌 아니야. 모르고, 여긴 모르고, 없었던 거지. 참가 못했고, 여기서 4위만 돼서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의 경우도 6,500에서 7,500으로 1,000이 증가했습니다. 1,000이 증가했어요. 1,000이 증가하면 뭐라고요? 빠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빠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빠지고 올라가. 그죠? 빠지고 올라가. 예컨대, 지금 여기서 준우승하고 여기서 우승할 수도 있죠. 요 케이스 있죠. 제가 좀 안 쓴 거 부연 설명 드리는 거예요. 준우승하고 1,000 빠졌죠. 2,000 올라갔죠. 1,000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D를 보면 D가 5,000에서 7,000, 2,000 늘었어요. 2,000 는 건 반드시 뭐가 까이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우승해야 돼. 그러므로 네가 우승 자리에 오면 안 된다는 거지. 고로 준우승으로 대체가 되는 상황이죠. 즉 여기는 두 가지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다른 사람의 뭐죠? 성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제거하시는 그런 두 가지 정도의 경우들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제거가 단칼에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으로 바뀌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한 이 내용 그대로가 22년도와 23년도의 성적으로 확정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보기의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24년도 상황 판단 문항을 같이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이렇게 설명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간 것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넘어간 문항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넘긴 거니까요. 요거 제공되는 페이퍼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께 감히 그죠? 그 귀한 도전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게 좀 난처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들을 10분 좀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년도 대비
유형별 출제 비중과 문항 배치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22년도에서 23년도의 문항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22년도 문항에 1번부터 25번 문항을 이렇게 문제 틀이 있을 거잖아요. 문항별로. 23년도는 탁탁탁 털어내고 동일 유사의 문항들로 난도만 조금 소폭 낮추면서 그대로 배치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법령형의 배치부터 세트 문항이든 거기에 대상자 선정이나 자료 단순 계산, 그 다음에 저 게임 같은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배치도 유사하게 배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금년도를 보면 어떻다? 그게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언어 논리도 조금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감 난이도는 소폭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독해, 그죠? 이게 뭐 독해형이나 법령형 다 포함입니다. 난도가 일단 높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저는 지금 설명하느라고 다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시험지 받고 실전처럼 풀 때는 1번, 2번에 정답이 있는 것들 나머지 선지는 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1번, 2번의 정답일까라고 만약에 조금의 의심이 든다면 체크를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정답률이 100%라고 확신이 안 서는 순간에는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고. 그래서 앞선 선지의 정답을 확실하게 간파할 수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이 많이 세이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시간 관리가에서 원활했다면 수출형 문항의 대응에 큰 어려움은 없진 않았을까. 물론 두 문항 정도 내외, 뭐 세 문항이든 네 문항이든 좋습니다. 개인차가 우리 존재하는 거니까요. 20번대 문항에 아까 22번 도토리, 그 다음에 23번 물탱크, 방금 했던 25번 이런 것들은 조금 함정과는 무관하게 그래도 좀 부담이 되는 형태의 문항들로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이 드립니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아이디어, 막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사고력 형태의 문항은 없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시 그러나 여전히 인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함정 장치가 4번, 그죠? 대법원 판례의 제사 주재자에 대한 변화, 기준의 변화. 그다음에 12번이 뭐였더라? 12번이 보시면 그 복사용지 장수 구하는 거, 단면, 양면, 두 쪽, 한쪽. 그거는 사실 함정 장치라기보다는 그냥 혼동의 여지를 많이 준 거죠. 헷갈려 해라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도, 나 좀 그래도 좀 쉽게 무난하게 풀었는데, 근데 막상 획득한 점수와의 상관관계가 일치하거나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을 타진하는데, 가늠하는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죠. 과거 2개년 동안에 출제됐던 1번, 4번, 11, 12, 25번의 법령형 총 7문항이죠. 그런데 금년도는 3개, 하나, 4개만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걸로 어려운 문항이 대치되느냐, 단순 독해형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파이널 시간에도 25번은 대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가 되면 전체적인 유형 배치의 틀을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다? 수출형의 사고형 문항의 증가, 두드러질 것으로 줄곧 늘 예측해오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시험이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두 번째, 상황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선정하는 거 있죠? 그것들이 한 해에 한 2-3 문제 출제가 되고, 단순 계산 있죠? 주어져 있는 조건 가지고 계산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값을 통해 뭐 총합을 묻는다던가 아니면 그를 통해 순위를 정한다던가 그런 형태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쉽냐라고 말하면 그렇진 않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우리 평균치의 그 시간들은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상황적인 파악을 하고
그죠? 이렇게 판단하려면 시간은 소모가 일정치, 평균치는 소모될 수 있지만 정답률이 오히려 높은 것들.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많이 뒀는데 그게 8번, 20번 두 문항으로 출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냐? 이제 요거죠. 자, 유형 불문하겠습니다. 유형 불문하고 게임이든 퀴즈든 퍼즐이든 다 불문하고 연산 추리, 분할 분배, 뭐 자연수 할당, 수의 조합 이런 것들. 결국 숫자로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 그런 걸 찾는 거가 이 사고력 패턴의 수출형의 문항이 거의 대부분 12문제 내지 1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50%에 달하는 압도적인 출제 비중을 보였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높다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는 뭐 변화량 추이, 물탱크도 했었고요. 차이 파악하는 거 있었죠. 건물의 1층, 2층의 높이에서 키 차이 들어가고 나가고, 수 분할하는 거, 뭐 상자, 공의 개수에 따른 분할, 뭐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할당. 그죠? 뭐 공동순위 할당도 마찬가지죠. 근데 총점에서 공동순위가 어떤 점수가 분할이 돼서 나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근데 대부분 이게 기출의 원리와 구조를 반영한 문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난도를 보면 아주 고난도는 아닌데 한 중상급 정도에서 무난하게 뭐 개별적으로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무난하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뭐 다시 재시험을 치르거나 아니면 뭐 유사 뭐 이쪽으로 전향을 할 계획이 있으시든 어쨌든 이 PCS를 치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아주 짧고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 시험의 속성에 적합하도록 기출을 학습하시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되게 많이 오랫동안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을 어떻게 우리 결과로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과정의 소중함이 빛을 발하는 건 결과로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성과 창출, 합격이라는 걸 하기 위한 방향에 아주 적합하게 그리고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고력 향상 집중하고 실수 유발하는 인자들. 왜? 늘 다른 문항의 다른 기출을 풀더라도 다른 유형의 기출을 풀더라도 늘 하는 실수는 쉽게 개선 잘 안 됩니다. 이건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만이 최선 유일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게 원 베스트 웨이가 딱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뭐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어떤 훈련 방식과 학습의 어떤 뭐 도구나 방법들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목표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2024년도 7급 국가직 필셋 상황 판단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내용을 참고로 하되 제 설명과 제가 기록한 내용들이 참고만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각 개별 문항에 정답에 대한 확신과 정오답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는 몫은 우리 모두 각자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확실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냥 그 나침판, 가이드 이런 걸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제시문 원문에다가 좀 가피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제공을 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라도 도움이 좀 되신다면 이런 식의 해설 강의, 이런 식의 해설을 좀 점진적으로 확대해 볼까 생각하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